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입니다. 19세기 영국 성공회 주교인 존 라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내면의 평화도 있어야 하고 내면의 전투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아서 누리는 평화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죄와 싸우는 영적 전투도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있으십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레디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보다는 이슈엔 포커스, 국민일보의 손동준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기자 손동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입니까? 지금 저희가 사순절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교회들이 사순절을 지나는 풍경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듣겠습니다. 네, 장면을 하나 상상해보면 좋겠는데요. 네. 경북 포항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네. 가슴에 민트색 리본을 단 성도 100여 명이 한 손에는 집게, 한 손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 줄여서 포기연이 주도한 플로깅 현장인데요. 네. 단순한 환경보호 캠페인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을 삶으로 준비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인 셈입니다. 네네.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하면서 삶으로 사순절을 보낸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한다는 게 조금은 낯선 풍경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포항 교계는 70년 넘게 실내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려왔는데요. 네. 지난해만 해도 2,500명이 모일 정도로 계속 지켜온 연합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박영호 포기연 회장이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네네. 수천 명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도 좋지만 올해는 그 연합의 에너지를 거리로 확장해보자는 겁니다. 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부활절을 보여주자는 취지입니다. 네. 취지는 좋은데 그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교회 활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건지요? 처음에는 다들 의아하게 봤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가슴에 리본을 달고 묵묵히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서 좋은 일 하시네요. 고생 네. 많이 하십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네네. 단순히 거리를 치우는 걸 넘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몸으로 부딪혀보는 계기가 된 겁니다. 네. 시민들이 먼저 와서 이제 인사를 건넸다. 참 고무적인 일인데, 하루 반짝하고 마는 그 일회성 이벤트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아예 40일 플랜을 짰는데요. 사순절 기간 내내 성도들은 평소에도 민트색 리본을 달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네. 각 교회별로 자율적인 플로깅을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20개에서 30개 교회가 더 동참할 거라고 하는데요. 네. 올해 부활절 주제를 리본, 즉 다시 태어남으로 정했는데요. 이걸 길거리에서 직접 체험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이제 거리로 확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모이는 연합에서 삶의 실천으로 중심축을 이제 옮긴 것이 되겠네요. 네,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도 예년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청년들이 전면에 서는데요. 찬양부터 안내, 순서 진행까지 전부 청년 세대가 맡습니다. 네. 부활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세대 교체와 사회 참여라는 두 마리 토끼로 동시에 풀어낸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교회의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더 잘 전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번엔 서울로 갑니다. 네. 제가 최근에 직접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새벽 4시 30분 도봉구에 사는 한 가정이 아직 졸린 눈을 비비는 10살 쌍둥이를 깨워서 네. 편도 50분 거리의 교회로 차를 봅니다. 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풍경입니다. 10살 쌍둥이까지 새벽 기대를 이렇게 함께 가는 가족들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면서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런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줄여서 이제 특새라고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다른가요? 보통 특세라고 하면 교회 한 곳이 주도해서 으쌰으쌰하는 그림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네. 그런데 이번엔 아닙니다. 서울연회 소속 130여 개 교회가 동시에 같은 말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연예 차원에서 설교문, 교보제, 심지어 유튜브 영상까지 다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네. 자체적으로 특세를 진행하기 벅찬 상가 교회들도 얼마든지 고품질의 자료로 동참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준 겁니다. 네. 작은 교회들도 연회가 준비해준 자료들로 특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데 연합의 그 범위를 개별 교회가 아니라 같은 시간으로 묶어낸 거라는 생각도 이렇게 얼핏 듭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가 표식인데요. 앞서 소개한 포항 사례처럼 서울연회에서도 40일 동안 다닐 수 있게 특세 배지와 차량용 스티커를 똑같이 만들어서 나눴습니다. 네. 출근길 어스름한 새벽 도로에서 나랑 똑같은 스티커를 붙인 낯선 차를 마주쳤을 때 저 사람도 지금 같은 기도를 품고 가는구나 하면서 묘한 동지애를 느꼈다는 성도들의 고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새벽길에 같은 주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 왠지 힘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얼굴은 몰라도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김성복 서울연회 감독이 딱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옛날 로마 시대 초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 지낼 때 바닥에 익투스라고 하죠.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서로를 알아봤잖아요. 네. 이번 배지와 스티커가 바로 현대판 물고기 표식인 셈입니다. 개교회주의로 파편화된 한국교회의 공교회성을 시각적으로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상징적인 배지와 그 스티커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참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아까 10살 쌍둥이도 새벽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도 40일을 같이 완주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는 40일 완주용 보드게임이나 쿠션 주사위 같은 걸 만들어서 네네. 배포했고요. 어른들은 매일 퍼즐 조각을 하나씩 모아서 그림을 완성합니다. 네. 40일이라는 지난한 시간을 온 가족이 함께 미션을 깨듯 하나의 여정으로 설계했습니다. 네. 가족들이 사수지를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진하게 나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두 소식도 공통분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포항은 예배당 공간을 거리로 확장했고 네. 서울연회는 개교별로 흩어졌던 새벽 시간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같은 절기 안에서 한쪽은 공간적 실천을 네. 다른 한쪽은 시간적 연합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 우리끼리라는 폐쇄성을 벗어나 지역사회 그리고 이웃교회와 접점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배당 밖으로 또 내 교회를 넘어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데요. 이번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한국교회에 또 어떤 조용한 변화가 이어질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월드 뉴스입니다. 오늘은 동유럽 몰도바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최근 동유럽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기회와 안정을 찾아 고향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고향을 지킨 한 젊은 부부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작은 마을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고 하는데요. 정은지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유럽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기회와 안정, 희망을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몰도바 수도 근처 작은 마을 스바틀리의 한 젊은 부부는 고향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I don't want to boast that we're doing something big, but God has taught us to go and share the gospel. We want to share it and through various projects demonstrate God's mercy and love. 15년 전 이 젊은 부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We were ordinary Christians, the kind of people who simply understood that you're supposed to go to church on Sundays, listen to whatever is being preached, have someone tell you something interesting, and feel comfortable sitting through that Sunday service. 갓 결혼한 꿈 많은 부부였지만 가난과 일자리 부족이 현실인 이 마을에서 그 꿈은 멀게만 보였습니다. 부부는 다른 사람들처럼 몰도바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We had opportunities to leave. We were invited to move to the States. We also had the option to go to Turkey with very good conditions. 당시 스바틀리 마을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잊혀져가며 해마다 젊은이들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특별한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미션 유라시아의 벽 없는 학교를 이끄는 알렉스 벨레브를 만나면서 데니스와 루바의 삶은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Это была очень молодая семья. What set them apart was their deep thirst to understand how to carry out ministry, how to raise new disciples, how to serve wherever God sent them. 벽 없는 학교는 사역 훈련을 마을로 직접 가져왔습니다. 교실이나 캠퍼스는 없었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We are here to raise new generations of church leaders so that ministry does not stop here and now, but continues over time across generations. 훈련은 성경적 지혜와 섬기는 리더십, 그리고 실제적인 사역에 집중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데니스와 루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We realize that we can be useful right where we are, that we can do something, not just be ordinary people, of which there are plenty around. 부부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일구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This is the highest kind of hospitality, for the first-time guest. 데니스와 루바는 미션 유라시아의 지원으로 베이커리를 열었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카페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가난한 이들에게 매일 따뜻한 빵, 커피와 함께 음식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We have the opportunity to talk with them, share a little about God, and plant a seed that we believe may one day bear fruit. 카페에는 한때 고향을 떠날 계획이었던 젊은이들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I had lived in Ukraine, Russia, and Poland, convinced there were no opportunities for me in Sviatli. When I returned, it was only meant to be for a short while. Then I heard about the coffee shop and decided to stay. Seeing the fruit of the ministry of these young leaders, those to whom we gave a start, igniting a spark of desire and passion for ministry and mission, it fills my heart with overwhelming joy. 카페 다음에는 자전거 수리점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자전거를 살 수 없는 아이들과 노동자 그리고 가족들이 중고 자전거를 수리하고 단장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I see how Denis pours his soul into this day and night, and Luba as well, on weekends and weekdays alike. They devote an extraordinary amount of time to their ministry. 부부의 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낡은 자동차와 비싼 수리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자동차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정비소는 평생 정비공으로 일한 루바의 아버지에게 운영을 맡겼습니다. I wanted to join them because they are my kids. I've been a mechanic since 1979, so we help with whatever we can. 이들의 수고는 어린이 센터에 가장 집중됩니다. 매일 오후 수십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 모여듭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밥을 먹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예수님에 관해 듣습니다. We work with children from difficult families, those left without parents, raised by a single parent, or by elderly grandparents who can't manage their upbring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on their own. 하나님께 드린 한 번의 순종이 이제는 5개의 사역, 수십 개의 일자리, 그리고 수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일로 자라났습니다. 미션 유라시아의 알렉스 벨레브는 그 영향력이 마을 너머까지 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didn't just make life in Sviatli better through the bakery, the cafe, the motorcycle workshop, the car shop, and the school for children. They created a missionary community that raises up other disciples who go on mission wherever there is need. 많은 이들이 포기했던 고향에 데니스와 루바는 남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God gave us this opportunity. We received the training, we learned the skills, and we decided it would be wrong to bury this talent, to keep it to ourselves. And so that one day, when we meet our God, we can say to Him, Yes, I did not bury the talent. I used it. I acted on it. 데니스와 루바 부부는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 자전거 한 대에 복음을 실어 마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히 마을을 살린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는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2월 23일이었죠. 기독 사학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정기총회가 열렸었는데요. 특별히 2026년은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를 비롯해 대한민국 교육 정책 전반의 방향성이 재편될 전환기를 앞둔 만큼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이끌어갈 구체적인 의제들이 논의되었다고 해서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기독교 학교의 역할에 대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사무총장이신 함승수 교수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학법 미션 네트워크 사무총장 맡고 있습니다. 함승수 교수이고요. 명지대학교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세요? 아, 그러니까 저도 참 어렵습니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네. 이 참 많이 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기독교 학교의 그 방향과 역할에 대해 많은 연구와 수고를 해주시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지난 2월 23일에 열렸던 2026년 사학 미션 네트워크 정기총회 어떤 주제와 내용이 다뤄졌는지 제일 먼저 궁금합니다. 저희 단체를 먼저 좀 소개해드릴 필요가 네네.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사학법 미션 네트워크 줄여서 사학 미션이라고 사학 합니다. 미션, 네. 전국에 500개 정도 되는 초, 중, 고 대학교 기독교 학교들이 법인연합체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시대의 기독교 학교가 발전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함께 모색하고 있는데요. 네. 연초에는 정기총회, 연말에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의제들을 다루고 있고 네. 올해는 특별히 교육 대전환의 시기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 선거가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교육감의 권한이 교육부 장관의 버금갑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감이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선제적으로 네. 지속 가능한 기독교 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해서 현안들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네네. 그러셨구나. 네. 이번 총회 그동안 사학 미션이 연구한 기조 강연에서 어떤 내용들을 전해주셨는지도 더불어서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제 정기총회에서는 이제 기조 강연하고 네. 대담들 같은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기조 강연은 특별히 이제 사학 미션 이사장이신 오늘 이렇게 이재훈 목사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네. 과연 이 시대 기독교 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가, 네. 존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마음으로 기독교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네네. 초,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교사들을 임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사를 뽑아야 되는데 법이 바뀌면서 기독교 학교의 교사들을 교육감들이 뽑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3명 중 2명 정도가 건화기념과 상관없는, 다시 말해서 기독교 학교인데 비종교인 또는 이렇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교사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먼저 좀 말씀하셨고 최근 1월에는 또 사학법이 개정이 되면서 학교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네네. 법인은 네.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인데요. 이 법인의 구성의 3분의 1을 이제는 외부 이사로 네. 강제하겠다라는 법이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동시에 학교가 외부 감사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이 초중고등학교의 감사를 또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의 법안들이 발의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은 점점 사라지고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3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응 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 네,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교육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된다. 지금 너무 재설정. 국가가 주도하는 그걸 이제 평준화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1974년도에 있었던 이 평준화 교육이 이제 52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평준화 제도를 새롭게 하자. 그러니까 평준화 2.0을 제안을 하셨고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골자는 교육의 다양성.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교육의 자율성. 학교들은 자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하고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그래서 우리 자녀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치관과 교육관에 따라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이 3가지 측면,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라는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법과 정책에 있어서 계속 어렵기 때문에 이 사학법의 재개정 또 내지는 헌법 소원 또 사립학교법, 진흥법 같은 것들을 좀 하자 이런 제안들을 하셨고
뭐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그냥 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교육 바우처 제도 같은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이 법 정책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좀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 교육을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좋은 교과서들을 좀 만들어서 제공하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과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 교과서를 좀 많이 만들어서 학교에 보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그 영성과 전문성, 그러니까 기독교사로서의 어떤 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이 기독교사 연수과정 같은 것들을 함께 만들어서 좋은 교육과정도 교과서도 제공하고 선생님들이 재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우리가 제공하겠다 이런 큰 그림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저희들 입장에서 정말 좋은 분이 이제 교육감으로는 이제 선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가장 크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26년은 뭐 저 방금 뭐 말씀을 이렇게 나눴듯이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교육 정책 전반의 방향성이 재편될 중대한 전환기로 이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기독교 학교들에 대한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학 미션의 전체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감이 갖고 있는 권한을 한국 교회가 좀 잘 인식하면 좋겠다. 또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교육감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실상은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이 비율도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감이 갖고 있는 권한은요, 유치원부터 초, 중, 고교까지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교육부 장관이 다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은 대학 교육을 관장한다라고 보시면 교육감들은 그 관내, 만약 예컨대 서울시는 서울에 있는 유치원부터 모든 고등학교, 이제는 대안학교까지 모든 교육들을 관장하거든요. 교육 과정,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고 어느 학교에서 누구를 만날지 다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교육감이 뽑히는 거야말로 대한민국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했던 교육의 자율성, 교육의 다양성, 교육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감이 누구인지 그 정책을 좀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 교육감들이 대단히 편향적인 이데올로기에 좀 경도된 그런 분들은 학생 인권조례라든지 최근에는 성중립 화장실이라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각 학교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화장실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교육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에 경도되거나 굉장히 영향을 받은 교육감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의 기준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누구인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책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려서 참고하셔서 교육감 선거에 나가실 수 있도록 이런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지금 펼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2026년을 당면한 기독교 학교의 현실은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각 학교들이 이제 처해하고 있는 상황들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초, 중, 고 기독교 학교들은요 교사 임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교사를 시도 교육감들이 먼저 뽑고 학교에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선생님들의 3명 중 2명 정도가 비기독교인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사들이 와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불교 교사 또 내지는 이제 이단들 이런 선생님들이 기독교 학교로 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사 임용이 이 체계가 무너졌고요. 그리고 이번 1월에는 사립학교법이 또 개정된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학교 법인들, 그러니까 법인은 학교를 지키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분들인데 이 법인의 3분의 1을 이제는 외부에서 의무적으로 개방감사를 돌아. 이 3분의 1이면요 학교의 정책을 가로막을 수 있는 인원입니다. 3분의 1을 개방감사를 증원시키고 초,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감사를 외부 감사를 받아라. 그것은
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4단계에 걸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네. 이제는 외부 감사까지 받으면서 국가의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도 임명하지 못하고 학교 법인의 권한도 제한하고 이러면서 국가의 통제, 감사를 강화하는 통제를 하면서 자율성을 낮추고 이 통제력은 강화시키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작년에 또 신학대학들이 있었는데 신학대학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주요한 신학대학교, 뭐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뭐 성결대학교, 뭐 침신대처럼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신학대학들의 법인 양성 지위를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박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신학교들이 이제 더 이상 전도사님들과 이 목사님들이 양성하는 이 지위를 잃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학 미션이 급하게 정부랑 협의를 해서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마는 신학대학과 기독교 대학들도 그 특수성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들, 많은 교회들이 이제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있는데요. 이 대안학교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도 강화하는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주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기독교 교육을 아주 충실히 했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기독교 뭐 초중고등학교, 대학들, 대안학교 모두가 그 자율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방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고 사학 미션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학교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함께 법이 잘못된 것은 그대로 우리가 대응하고 또 학교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학교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자 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대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정말 어려운 일을 이렇게 헤쳐나가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근데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학 미션을 통해서 얻은 좋은 성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2025년도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네. 그 작년이 그 기독교 학교가 설립된 지 14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 학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들이 많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140년 전에 기독교 학교가 더 어려웠거든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학교를 이끌었고 네. 어떻게 시민들과 일반 성도님들의 지지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기독교 학교의 유산, 걸어왔던 길들을 좀 함께 보면서 영적으로 재각성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5번 정도 저희들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 4,000명 정도 되는 전국의 기독교 학교 대표단들이 모여서 기독교 학교는 어떤 학교냐, 그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좀 함께 봤고요. 그런 어떤 좋은 시간도 보냈고 또 대단히 중요한 성과는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첫 번째 교과서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 그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미래 사회라는 기독교 세계관 교과서. 만들어서 올해부터 이제 전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 또 공립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정책적인 면에서도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국회를 통과를 시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 교육 바우처 제도를 대안학교부터 실시할 수 있는 이런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 사학 미션이 한국교회와 함께 구체적인 길을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과서가 개발 또 이제 승인이 돼서 2026년도 1학기부터죠. 네. 전국의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 수업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인재들을 만들 수 있다고 교수님은 기대를 좀 하시는지요? 네. 전국에 이제 468개 정도 되는 초중고 대학교가 있는데 저는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 교육을 내실 있고 충실히 했다면 법과 정책의 위협 속에서도
역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과서, 네. 신앙과 학문을 통합한 이 교과서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다 부정적이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관점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도 어렵거니와 네. 지금의 이 전체적인 한국 사회의 정서가 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과연 그걸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이해시키는 교과서를 만들어보자. 네.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제가 이제 책임 집필을 하고 8명의 교수님들 또 22명의 선생님들이 2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종교와 미래 사회가 경기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치관을 통해서 성경적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이 교과를 보면요.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정체성, 진로와 소명, 성, 가정, 공동체, 그리고 생태, 그리고 한반도 통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AI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네. 과연 그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이들이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과서가 만들어져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저희들은 이제 2번째, 3번째 교과서를 더 만들면서 그럼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오시지는 않지만 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킨 좋은 교과서들을 2권, 3권을 더 만들어서요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결국은 기독교 학교가 하나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이 두 축을 잘 겸비한 그래서 성경적 관점을 갖고 세상을 해석하고 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좋은 발판을 마련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도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참 듣기도 어렵고 네. 또 그 어려운 일을 이제 해나가시잖아요. 네. 그 누군가는 반드시 또 해야 될 일을 또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헤쳐나가시기를 함께 저 기대해 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26년 그 한 해 동안 사학 미션이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획과 또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상반기에 있는 이 6월 3일 날에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통해서 네. 좋은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고요. 2번째, 3번째 기독교 세계관 교과서 개발과 기독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내실 있고 깊이 있는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것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인력과 많은 재정과 많은 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기독교 학교는 건학 이념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수고하는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사역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사학 미션의 중요한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사학법인의 사무총장이시죠. 함수수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